트럼프식의 협상은 사실은 니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 이러면 사실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러면 너네도 조금 안 좋을 걸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협상이거든요. 저 광우병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풀어줬을 때 아마 저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데 오히려 미국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사람들이 건강 걱정하니까 이런 것들로 반대로 접근을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접근했을 접근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농식품부에 부탁을 해서 이 사진을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진을 전달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진들이 왔어요. 봤더니 밑에 캡션이 영어로 다 달려있네요. 미국 조선업 부활을 얘기했던 네네네.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들어있던 이게 이 패널입니다. 예, 이 이게- 패널인데 네. 저걸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저거 지금 패널을 싸고 있는 게 보안상 싸고 있는데 저거 이제 식탁보로 급조를 해서 싼 겁니다. 호텔의 식탁보. 네, 호텔의 식탁보로. 왜냐하면 뭐 미리 준비를 못 해간 건데 이게 내용이 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갈 만큼 사실 급박하게 준비를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거에 관심을 보여서 야, 나 스코틀랜드 가는데 상무장관이 러팅 상무장관이 나 스코틀랜드 가는데 야, 너네 와서 니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래서 따라갔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패널 준비는 사실 한국에서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식탁보만 네. 현지 식탁보, 준비고 저 네. 패널 자체는 세종청사에서 진짜 밤새워 가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여러 후일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에 백악관이 올린 사진인데요. 엄지척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정들이 여러 해석을 하게 하네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그 만족한 표정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이 마지막 사인을 함으로써 저 관세 협상이 끝났다. 끝판왕으로서의 모습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저는 협상단의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정말 이렇게 어쨌든 잘 끝냈다라는 표정들이 보여서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엄청 활짝 웃고 있어요. 사진 보니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 협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손글씨로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쓴 글자. 네. 혹시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에 뭐 쓰고 지우고 이런 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뭐 그동안 그러니까 일본과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과의 협상도 했고 뭐 그 가운데 또 우리 협상 취소되면서 또 그 베센트 장관이 또 그 싱가포르였나요? 만나기도 했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우리나라하고 협상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그 일본과는 다른 우리에게는 방위비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협상 카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뭐 쇼맨십 같은 거는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근데 협상 과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왔다 갔다 뭐 했다고 해요. 뭐 1,000억 달러 얘기했다가 4,000억 달러, 뭐 3,500억 달러 뭐 이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곤 있거든요. 협상은 뭐 꽤 복잡하게 빠르게 진행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협상이 뭐 일본에 비해서 조금 잘 편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사인하고 할 때 뭐 지웠다 하는 거 4,000에서 5,000 올리고 5,000에서 5,500 올리고 이런 건 없었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원래 자동차 관세를 안 내고 있었으니까 FTA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이 15면 우리는 12.5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25% 상호 관세 다시 갈까? 그래 다시 올리고 예, 다시 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결국 이제 트럼프식의 압박 전술에 또 우리나라가 또 얻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여하튼 지켰습니다. 그런데 협상단은 이때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촛불 집회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농식품부가 사진들을 챙겨가지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이 사진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정확히 보여졌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꽤 여러 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100만 명 촛불 시위한 이 사진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개방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식의 협상은 사실은 니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 이러면 사실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러면 너네도 조금 안 좋을 걸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협상이거든요. 저 광우병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풀어줬을 때 아마 저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데 오히려 미국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사람들이 건강 걱정하니까 이런 것들로 반대로 접근을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을 접근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농식품부에 부탁을 해서 이 사진을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진을 전달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진들이 왔어요. 봤더니 밑에 캡션이 영어로 다 달려있네요. 네. 정말 이거를 보여주면서 했던 게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협상단에 어찌 보면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농산물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사자들인 어떤 농민들 그다음에 축산 가구만 사실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것이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라는 어떤 국민적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협상 전략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감정에 호소한 거 플러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자기가 실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요만큼의 어떤 걱정이라도 있으면 아마 그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40분 정도 협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면 빠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본하고 걸린 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워드 러스팅 상무장관이랑 미리 굉장히 얘기가 잘 된 부분. 그래서 네. 하워드 러스팅 상무장관이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한국이 갖고 온 카드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해서 딱 보고 오케이라고 한 게 아마 협상의 막전 막후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고 추측이신 있습니다. 거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전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여러 어떻게 된 거지라는 추측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우리 대표단한테 한 말도 좀 재밌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아니면은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 중에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심금을 울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을 있어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뭐 이게 조선업일 수도 있고요. 사실 조선업 얘기를 하다 보면 이 23일, 24일 날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 집에 가서 협상을 우리나라 대표단이 하고요. 갔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패널 같은 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저희 그 사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 부활을 얘기했던 네네네.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들어있던 이게 이 패널입니다. 예, 요 이게- 패널인데 네. 저걸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저거 지금 패널을 싸고 있는 게 보안상 싸고 있는데 저거 이제 식탁보로 급조를 해서 싼 겁니다. 호텔의 식탁보. 네, 호텔의 식탁보로. 왜냐하면 뭐 미리 준비를 못 해간 건데 이게 내용이 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갈 만큼 사실 급박하게 준비를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거에 관심을 보여서 야, 나 스코틀랜드 가는데 상무장관이 러스팅 상무장관이 나 스코틀랜드 가는데 야, 너네 와서 니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래서 따라갔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패널 준비는 사실 한국에서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식탁보만 네. 현지 식탁보, 준비고 저 네. 패널 자체는 세종청사에서 이제 밤새워 가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안 때문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식탁보로 급히 싸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간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패널을 보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러트닉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네. 좋아하긴 했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국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성 발언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정확하게 아까 전해지진 트럼프 않으니까요. 대통령이 네. 자기는 총리나 대통령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 협상단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왔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좀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국에 이렇게 성의를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우리한테 무엇의 성의를 보일 것이냐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언의 압박까지. 이 러트닉 장관에 대한 얘기는 좀 재밌습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사실은 좀 폭스뉴스에 나왔었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코틀랜드까지 왔는데 따라왔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협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언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협상가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 그래. 뭐 우리 협상단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뭐 롤플레이도 하고 뭐 이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근데 누가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 역할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유일무이한 캐릭터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절박하게 진심으로 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 이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을 아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 생각. 우리 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FTA가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거의 FTA에 준하는 관세를 거의 안 내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미국에다가 최소한 품목관세, 상호관세 15%씩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협상할 때 왜 힘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EU 떨어져 나가고 일본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거의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에 한국만 협상이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더 덩치 큰 나라들을 먼저 상대하고 우리를 상대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이내 한미 정상회담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알렸는데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상견례 자리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특유의 전술상 갑자기 뭔가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걸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위비 문제가 좀 이슈인데 우리 지금 방위비가 GDP 대비 2.33인데 요거를 3% 넘게 우리는 올릴 수 있다라는데 미국은 이걸 5%까지 다른 나라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정도 되니까 1%라는 GDP의 1%면 25조입니다. 25조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방위비,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전작권 환수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